절대쌍교 고룡 원저 제10장. 곡을 떠나는 소어아. 방을 나선 두 사람은 곧 안색을 바꾸었다. 만춘류는 다시 차가운 표정의 신이로 돌아갔고 소어아도 심술궂은 소년의 표정이었다. 도교교가 언제 왔는지 문에 기대서서 웃고 있었다. 의좋은 숙질간에 뭘 하고 있었어요? 소어아는 재미있는 표정을 지었다. 우리는 당신을 어떻게 해치울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야, 너 이 자식. 사람을 해칠 상의를 해도 이대취를 골탕 먹일 방법을 생각해야지. 이 숙부님은 너무 쉽게 속아 넘어가요. 속여도 재미가 없어요. 얘야, 너 이 자식 말투가 심하구나. 조심해라. 이대취가 너를 잡아먹을지도 모르니. 만춘류가 그 독특한 싸늘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각하께서 여기에 오신 것은 소어와 농담을 하기 위해서인가요? 보세요. 만숙부께서 화를 내시잖아요. 소어가 나섰다. 도 고모는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는지. 내가 좋은 소식을 알려주지. 뭔데? 너의 소백부가 너를 위해 술을 마련했어. 이대취는 몇 가지 안주를 준비했지. 난 고기를 준비했으니 너를 위해 밤새도록 먹어야겠다. 소어는 알 수 없다는 듯 눈을 깜빡깜빡했다. 왜? 가보면 알게 돼요. 소어는 고개를 저으면서 웃었다. 도 고모께서 이유를 말하지 않으면 난 가지도 먹지도 않겠어요. 어쩌면 3일 동안 줄곧 설사를 하게 될지 모르니. 자식, 의심병이 커졌구나. 이건 도 고모한테서 배운 거야. 좋아, 내가 말해주지. 우리가 식사를 대접하는 것은 송별하기 위해서야. 소어는 즉각 무엇인지 알았다. 그는 너무나 기뻤다. 당장이라도 날아가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러나 곧 내색을 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는 시치미를 뚝 떼고 입을 열었다. 송별. 나를 송별하는 거요? 자식, 미처 생각을 못했겠지. 내가 오늘 밤 여기를 떠나기 때문이야. 소어하는 입과 눈을 크게 벌리면서 말했다. 내가 오늘 밤에 간다고요? 어디로 간다는 거죠? 밖이지. 밖의 세계가 얼마나 넓은지 구경하고 싶지 않으냐? 나. 도교교는 껄껄 웃으면서 입을 열었다. 더군다나 넌 나이도 적지 않으니 나가서 마누라를 찾아야지. 너 같은 자식이 나가게 되면 또 얼마나 많은 여자를 유혹할지 모르겠군. 그녀는 소어의 손을 잡아 끌면서 말했다. 만신이, 당신은 소어를 송별하지 않겠소? 만춘류는 병실 문 앞에 서서 한참 후 싸늘하게 말했다. 내가 그런 일로 시간을 낭비하지 못하는 것을 용서하시오. 두 분은 가보시오. 말을 마친 만춘류는 몸을 돌려서 큰 걸음으로 걸어나갔다. 도교교가 말했다. 저 사람의 머릿속에는 나무 껍질이나 풀뿌리 같은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 자기 아버지가 간다 해도 그는 송별하지 않을 거야. 소어가 대답했다. 만숙부야 어떻든 간에 상관없어요. 술을 마시러 가요. 난 오랫동안 술을 마시지 못했어요. 얼마나 오래됐지? 오래되었어요. 반나절쯤 되었을까? 술단지 2개가 비어졌다. 이대취의 얼굴은 갈수록 빨개졌고 두 살은 새파랗게 되고 하파바의 웃음소리는 더욱 요란해졌다. 도교교는 마실수록 여자 같아졌다. 다만 소어만이 한 잔 한 잔 마시면서도 안색이 변하질 않았다. 하파바가 입을 열었다. 하하, 소어의 주량이 놀라운데 마치 물 마시듯 하잖아. 물을 마시라면 난 이렇게 많이 마시지는 못할 거야. 음구유가 싸늘하게 웃었다. 술 마시는 게 좋은 일도 아닌데 그렇게 자랑할 필요는 없어. 도교교가 한마디 참견했다. 귀신은 술을 마시지 않지. 하지만 사람은 마셔야 돼. 소어아, 넌 한 가지를 빼놓곤 나쁜 일을 모두 배웠다는 걸 알고 있니? 이대취가 갑자기 언성을 높이며 노했다. 무슨 나쁜 일이야? 그건 모두 좋은 일이야.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그런 좋은 일을 배우지 않는다면 한평생을 헛되게 사는 거야. 소어는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말했다. 무슨 일을 내가 아직 배우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도교교가 껄껄 웃었다. 이 일은 11년만 지나면 배울 필요 없이 자연히 알게 될 거야. 너의 모습으로 보아선 남보다 한참 빨리 배우게 될걸. 이거 그게 도대체 무슨 일이죠? 자식, 너는 정말 모르는 거냐? 아니면 모르는 척 하는 거냐? 이대취는 소아를 바라보더니 빙그레 웃었다. 얼굴에는 개기름이 번지르르 흘렀다. 내가 정말로 모른다면 그 일은 두 사람이 해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둬라. 그러나 너의 도 고모는 방문을 닫고 혼자 할 수도 있어. 그는 농담을 하며 술잔을 입으로 가져갔다. 그러나 순간 딩하며 술잔이 산산조각으로 깨어지고 말았다. 음구유가 내려친 것이다. 술을 더 이상 마실 순 없어. 성질이 괄괄한 이대취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다. 너는 왜 내 술잔을 깨는 거지? 더 이상 마셨다간 소아가 가지를 못할 거야. 이대취는 속에서 부하가 치밀어 올랐다. 무섭게 그를 한참 바라보더니 돌연 발로 술단지를 차버리면서 이를 악물었다. 난 꼭 술을 내 뱃속에 넣고 너를 술 취한 귀신이 되게 해야겠어. 이들 사이에 소아가 끼어들었다. 여러 숙부님들이 급하게 저를 쫓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도교교가 말했다. 자식, 의심병도 많구나. 누가 너를 쫓는다는 거냐? 당신들이 말을 하지 않아도 나는 알고 있어요. 내가 안다고. 좋아, 우리에게 말해봐. 소아가 이미 여러분들의 골칫거리가 돼버린 거죠? 견디다 못해 빨리 나를 이곳에서 내보내 남들이나 해치게 하자는 것이겠죠? 도교교가 껄껄 웃으면서 말했다. 하여튼 간에 너의 마지막 말은 맞았어. 당신들이 날더러 나가라는 것도 좋고 날더러 사람을 해치라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이건 모두 당신들 자신을 위해서지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어요? 무슨 대가가 있어야죠. 하파바가 입을 열었다. 좋은 말이야.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10여 년간 널 정성껏 가르쳤기 때문이야. 이익이 없으면 부모가 시키는 일도 마다할 텐데 백부나 숙부의 얘기가 귀에 들어오겠어? 소어는 손뼉을 치면서 웃었다. 맞았어요. 소백부의 말이 바로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이대취가 한마디 거들었다. 내가 손해볼 건 없어. 우리는 너에게 줄 물건이 있으니까. 우선 보여줘야 돼요. 물건이 좋은가, 내 마음에 드는가, 그렇지 않으면 난 여기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도교교가 말했다. 자식, 두 노대 그에게 보여줘요. 두 살이 가지고 온 보자기에는 청색 옷이 한 벌 들어있었다. 또 금어를 수놓은 모자와 한 쌍의 유연한 구두가 담겨 있었다. 소어하는 옷을 갈아입고 구리 거울의 모습을 비춰본 후 웃으며 말했다. 그런대로 괜찮군. 내가 입어서 더욱 보기 좋을 거야. 자기 자랑을 하다니 창피하지도 않느냐? 도교교의 말이었다. 소어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만약에 자기가 자기 자랑을 하지 않으면 누가 자랑해 주겠어요? 그 말이 옳아. 일리가 있어. 하파바의 말을 소어아가 옷매무새를 고치면서 받았다. 또 뭐가 있죠? 도교교가 입을 열었다. 그리고 봐라. 그녀는 다른 보자기를 열었다. 그 속에는 많은 금잎이 들어있었다. 엄청난 양이었다. 소어아는 이맛살을 찌푸리면서 말했다. 이게 무슨 좋은 물건이야? 배가 고플 때 먹지도 못하고 목마를 때 마시지도 못하니. 몸에 두면 무겁기만 하고 필요 없어. 도교교는 웃으며 말했다. 바보, 이것만 있으면 마음대로 다른 물건을 살 수 있어.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위해 골이 터지도록 싸우는데도 필요 없어. 소어아는 여전히 고개를 저으면서 말했다. 난 필요 없어. 난 그런 바보가 아니야. 이대취는 두 손가락으로 금잎을 하나 짚더니 웃으면서 말했다. 이거 하나로 그런 옷을 3벌이나 살 수 있다는 걸 아느냐? 하파바가 가만히 있을 리 만무했다. 너는 말을 좋아한다고 했잖아. 이거 하나면 웬만한 말이 한 필이다. 이 물건이 나쁘다면 세상엔 좋은 물건이 없어. 당신들이 그렇게 좋게 말하니 좋아요. 내가 받아주죠. 이것 외에 또 뭐가 있나요?
도교교가 말했다. 야, 자식, 뭐가 또 필요해? 심보가 시커먼 놈이군. 우리가 가진 걸 다 털어줬는데 또 무슨 물건이 있겠어. 소호하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돌연 보자기를 들고 걸어 나갔다. 이대취가 급히 불렀다. 너 뭘 하려는 거냐? 뭘 하느냐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야? 또 용건이 있어? 술도 마실 수 없고 물건도 없는데. 넌 어디로 갈 거냐? 곡을 나간 후 동남쪽으로 가겠어요. 발 닿는 대로 가는 거지요. 뭘 할 생각이지?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어요. 사람을 만나서 기분이 맞으면 그와 두어 잔을 마시고 기분이 맞지 않으면 그를 해치고 그를 울지도 웃지도 못하게 하고 뭐 그렇게 되겠지요. 모두 박수를 치면서 기뻐했다. 하하, 묘해, 묘해. 그래, 그렇게 해야 재미가 있지. 이대취가 갑자기 웃음을 멈추고 물었다. 너 여기에 돌아올 생각이냐? 내가 밖에 사람들을 모두 해치면 돌아오겠어요. 돌아와 당신들을 해치워야 하니까. 묘해, 묘해. 내가 정말 곡 밖의 사람들을 모두 통곡하게 만들면 우리는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겠다. 그때는 내 놈 때문에 피해를 입어도 괜찮겠지. 하파바의 말이었다. 소호하는 손을 흔들면서 말했다. 안녕. 그는 정말 고개도 돌리지 않고 가버렸다. 두 살은 그가 걸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무심히 중얼거렸다. 이 아이의 마음은 과연 우리같이 지독하군. 하파바도 말했다. 우리가 그를 악독하게 만든 것이지. 악독할수록 좋아. 이대취도 한마디 했다. 10여 년이 넘는 세월이야. 도교교가 말했다. 강호는 이제까지 너무 오랫동안 조용했어. 지금은 그가 나가서 휘저을 때야. 다만 우리가 직접 보지 못하니 애석한 일이긴 하지만 소호하는 새 옷을 입고 보자기를 들고는 악인곡의 거리를 천천히 지나갔다. 새 구두는 땅을 밟을 때마다 또각거리는 소리가 났다. 어둠 속에서 그 소리가 멀리 퍼졌다. 그는 길을 걸어가면서 소리를 질렀다. 여러분, 소호가 갑니다. 금후로 여러분들은 안심하며 잠을 편안히 잘 수 있게 되었소. 사람들이 하나하나씩 고개를 내밀고는 눈을 크게 뜨고 소호아를 바라보았다. 소호아는 계속 소리쳤다. 내가 이토록 큰 결심을 했으니 당신들은 빨리 박수라도 쳐서 나를 환송해야 하지 않겠소? 당신들이 박수를 치지 않으면 난 가지 않겠소.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양쪽에 늘어선 집 속에서 일제히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소호아는 크게 웃었다. 그는 만춘류의 집 앞을 지날 때 웃음을 멈추고 만춘류를 바라보았다. 다만 잠깐 동안 바라보았을 뿐 말을 하지는 않았다. 만춘류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소호아는 드디어 악인곡을 떠났다. 별들이 온통 하늘을 뒤덮고 있었다. 하늘은 매우 높았고 비록 여름날이었지만 음산한 산중의 바람은 여전히 서늘했다. 소호아는 큰 모자를 쓴 후 하늘의 많은 별을 바라보며 멍하니 넋을 잃고 서 있었다. 이런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겠지만 여기서와 같지는 않을 것이다. 그는 아무도 모르는 세상에 가야 한다. 두려움은 없었으나 그의 마음속엔 이상한 느낌이 서렸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걸어나갔다. 황혼역 산은 이미 아련한 색채로 변해갔다. 옅은 산안개가 점점 산허리로 처지면서 막막하게 대초원에 번져나갔다. 바람이 불어 풀포기들이 살랑살랑 흔들거렸다. 바람을 타고 이따금 양이나 소의 울음소리, 말의 울음소리가 평온하게 들려오곤 했다. 멀리 양떼들, 소떼와 말떼들이 마치 들판이 흘러가듯 서서히 움직였다. 아름답고도 웅장한 대평원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소호아는 가만히 서서 바라보았다. 눈에는 흥분의 빛이 감돌았다. 얼마나 아름답고도 위대한 세상인가. 황야에는 서서히 어둠이 깃들기 시작했고 그는 여전히 넋을 잃고 서 있었다. 고적함과 함께 가슴이 망망대해처럼 넓어져 감을 느꼈다. 멀리서 바람을 타고 은은히 노랫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참으로 맑고 투명한 목소리였다. 그는 노랫소리가 나는 곳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어둠이 서서히 온들을 집어삼키자 별들이 빛을 내기 시작했고 달이 저편 초원에서 떠올랐다. 몇 채의 천막집들이 눈앞에 나타났다. 집 앞에는 모닥불이 피워져 있었으며 장녀들이 모여 노래를 하고 있었다. 그녀들은 자그마한 몸집의 진한 색깔의 큰 옷을 입고 있었으며 머리는 양쪽으로 길게 늘여 어깨에 늘어뜨리고 아름답게 수놓은 장신구들로 온몸을 치장하고 금으로 장식한 술이 달린 작은 모자를 쓰고 있었다. 장녀들은 그를 보자 모두 노래를 멈추고 달려와 웃으면서 그의 옷을 만지거나 그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짓거렸다. 장녀들은 순진하고 상냥해 보였다. 소아가 입을 열었다. 너희들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지? 머리가 길고 눈이 크며 웃을 때 달콤한 모습을 하는 소녀 하나가 웃으면서 말했다. 우리는 장어를 하고 있지. 너는 한인인가? 소아는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말했다. 그런가 보지. 소녀는 가만히 웃었다. 너의 이름은 무엇이지? 소아. 아니, 나의 성은 강이고 이름은 어. 눈이 큰 소녀는 웃으면서 말했다. 소어, 강 속의 고기는 맛있다지만 난 먹어보지를 못했어. 그녀는 장어로 다른 소녀들에게 말을 했다. 소녀들은 더욱 아름답게 웃었다. 소아도 따라 웃으면서 말했다. 너 외에 다른 애들은 말을 못하는 모양이지? 큰 눈의 소녀는 웃으면서 말했다. 말은 하지만 한어를 하지 못할 뿐이야. 왜 너만 한어를 할 수 있지? 나의 아버님이 한인이기 때문이지. 그녀는 가슴을 펴고 얼굴에는 자랑스러운 미소를 띠며 말했다. 우리들 중에서 내가 한어를 제일 잘하지. 그래서 내일 한인들이 와서 장이 열리게 되면 날더러 대표로 말을 하라는 거야. 너는 아름답고 게다가 재주도 있구나. 큰 눈의 아가씨가 갑자기 얼굴을 붉히자 홍조 띤 얼굴은 더욱 아름다워 보였다. 너의 이름은 뭐지? 큰 눈의 아가씨는 애교 있게 대답했다. 나의 이름은 한어로 말하면 도하야. 도하, 난 복숭아 맛을 본 적이 없어. 그러나 복숭아 꽃도 너보다 더 아름답지는 못할 거야. 도하는 수줍은 듯 웃으며 말했다. 나도 강물 속의 고기를 먹어보지는 못했어. 하지만 강물 속에 있는 고기 맛이 너의 입보다 달콤하지는 못할걸. 이때 장막 속에서 많은 남자들이 나왔다. 그들은 모두 눈을 크게 뜨고 소어아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몸이 크지는 않았지만 모두 튼튼하고 활기찬 모습이었다. 소어아가 말했다. 난 가야겠어. 두려워 마. 그들이 아기가 있는 것은 아니야. 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야. 이제 가야겠어. 도하는 눈알을 굴리면서 입술을 질끈 깨물더니 머뭇머뭇 입을 열었다. 가지 마라. 내일 아침에 많은 너와 같은 한인이 여기에 올 거야. 그러면 필시 떠들썩하고 재미있을 건데. 그럼 오늘 밤엔. 도하는 고개를 숙여 웃으며 속삭이듯 말했다. 오늘 밤에는 내 장막에서 자. 우리 이야기나 하자. 그녀의 눈은 별같이 신선하고 맑았다. 장막 속은 따뜻하고 젖의 향기가 물씬 풍겼다. 소어아가 옷을 벗자 도하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녀는 가여운 듯 소어아의 몸에 생긴 상처를 만져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불쌍한 동생, 어쩌다 이렇게 다쳤지? 하지만 이상하게 이 상처들은 조금도 흉하지 않고 귀엽게만 보이니 웬일일까? 비록 나도 다쳤지만 나를 다치게 한 호랑이와 늑대는 모두 죽었어. 너 내가 호랑이를 죽인 적이 있다는 말이냐? 별로 많지는 않아. 서너 마리쯤. 도하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왜 안 믿어져? 믿어. 내가 왜 너의 말을 믿지 않겠니? 너는 왜 나의 말을 믿지? 도하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가는 곧 웃으면서 말했다. 너는 나의 동생이기 때문이야. 한눈에 너를 동생으로 하고 싶었어. 나와 같은 동생이 있는 것도 나쁜 일은 아니지. 이날 밤 소어아는 매우 편하게 잤다. 그가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자 양젓 한 병이 베개 옆에 놓여 있는 것이 보였다. 소어아는 양젓을 마신 뒤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다. 이장 밖에 새로운 천막이 하나 쳐져 있었고 외지에서 온 듯한 상인들이 모여들어 마찰을 풀고 있었다. 멀리서 도화가 한인과 장인들 틈에서 마치 새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보였다. 그녀가 몇 마디를 하자 장인과 한인은 서로 악수를 했다. 일이 잘 풀렸는지 그녀의 웃음은 더욱 달콤해졌다. 그는 그녀를 부르지 않고 새롭게 들어선 간이 천막들이 이어진 장터로 다가갔다. 소어와는 여기저기를 구경하며 천천히 걸었다. 그때 소어와 앞에서 바싹 마른 사람 하나가 건강해 보이는 작은 말을 끌고 오고 있었는데 하얀 털이 바람에 날리는 것이 소어와의 눈길을 끌었다. 소어와는 천천히 다가가 그에게 물어보았다. 이 말 파실 건가요? 그 사나이는 소어와를 훑어본 후 말했다. 사고 싶으면 너의 집 어른을 불러와라. 어른을 부를 필요가 있겠소? 은이 있으면 어른이지. 내게 은이 있느냐? 소어와는 자기의 허리를 툭 치면서 말했다. 은은 많지 않지만 금이야 많지요. 그 사나이는 더욱 크게 웃으면서 그의 허리를 바라보더니 손으로 작은 말의 털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이 말은 좋은 말이라서 돈이 많이 필요해. 값이나 말해보시오. 사나이는 조그마한 눈을 굴려가면서 말했다. 이 말은 최소한도 190냥의 은은 주어야겠어. 소어하는 생각을 거듭한 후 고개를 저으면서 말했다. 값이 적당치 않군. 그게 무슨 말이지? 이 말은 종자가 좋은 놈이야. 이건 최소한도. 이 말이 좋은 말이라면 최소한도 380냥의 은을 주어야 하는데 190냥이라니 너무 적단 말이오. 그 사나이는 멍하게 입을 벌리고 있다가 돌연 한마디 물었다. 내가 농담하는 거냐? 금은 농담하지 않소. 금 1냥이 은 60냥이니 은 360냥이면 금 6냥 3전이 조금 넘는군. 자, 7냥을 드리겠소. 사나이는 두 눈을 휘둥그렇게 떴다. 그는 정신없이 금돈을 받고는 재빨리 말고삐를 건넸다. 소어와는 만면에 웃음을 가득 띠고 말을 끌고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했다. 이놈들은 모두 천치인데다가 추악한 놈들이다. 그때 그는 백의 소년이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손을 등에 대고 하얀 옷을 바람에 날리며 마치 곤륜산의 백설같이 서 있었다. 그의 눈은 초원에서의 별빛과 같이 빛나고 있었다. 소어와는 자신도 모르게 그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가 무심히 고개를 돌리자 서로 시선이 마주쳤다. 소어와는 그를 향해 빙그레 웃었다. 그러나 그는 눈 한 번 깜빡하지 않았다. 소어와가 그를 향해 눈살을 찌푸리고 혀를 내밀자 그는 고개를 돌렸고 다시는 소어와를 바라보지도 않았다. 얼마나 잘났기에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냐. 좋다. 나도 너를 상관하지 않겠다. 그는 일부러 그 소년에게 들리도록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그 소년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소어와는 어깨를 한번 으쓱하고는 그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게로 들어갔다. 그곳은 장식품을 파는 가게였는데 소어와는 진주를 박은 꽃 모양의 머리 장식을 하나 주워들고 물었다. 이건 얼마나 하는 거죠? 큰 모자를 쓴 뚱뚱한 가게 주인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가 웃자 수염들이 마치 파도가 밀리는 듯 넘실거렸다. 도련님은 눈도 좋으십니다. 이런 진주는 시중에서도 드문 물건이지요. 가게 주인의 눈은 소어와의 허리에 묶여있는 보자기를 유심히 살폈다. 그는 방금 소어와가 말을 사는 상황을 모두 보았었다. 얼마요? 70냥. 소어하는 소리를 지른다. 70냥? 그 뚱뚱이는 깜짝 놀라며 대답했다. 70냥이 비싼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진주는 가짜요. 가짜라고요?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이건 나를 모욕하는 것인데. 그는 웃지도 않았고 얼굴은 삶아놓은 고깃덩어리 같았다. 소어는 웃으면서 말했다. 난 2살 때부터 진주를 가지고 놀았소. 진주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냄새를 맡아보면 다 알 수가 있는 것이오. 그 뚱뚱이는 화가 치밀어 올라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 자식이 왜 갑자기 약아졌지?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매우 억울한 표정이 나타나 있었다. 그럼 60냥으로 하지. 말도 안 돼요. 진짜 진주는 바다에서 건지기 때문에 별로 힘들인 것도 없으나 가짜 진주는 시간과 공을 많이 들여 만들어야 하오. 게다가 이토록 비슷하게 갈고 닦았으면 더 비싸야지. 그 뚱뚱이는 넋을 잃고 말더듬이 모양으로 더듬거렸다. 이거, 저거, 진짜가 70냥이면 가짜는 아무리 적게 불러도 140냥은 될 것이니 그 미냥쯤. 소어와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소년이 자기를 바라보고 웃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그 소년은 무심히 돌아서 가버렸다. 소어와는 급히 금을 땅에 던지고 말했다. 여기 3냥이요. 그는 가게에서 나와 즉각 뒤를 쫓았으나 그 소년 이미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다.